안녕하세요. 박석재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다 카테고리 12번째 시간입니다. 고구려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그 석각이 있었습니다. 석각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별자리를 돌에 새긴 것입니다. 언제? 고구려 시대, 고려가 아니고요. 따라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초로 별자리를 돌에 새긴 민족입니다. 우리가 천손이라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근데 아깝게도 고구려 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가장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이냐? 조선 태조 4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경복궁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모조품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현관에 제가 원장 때 세워놓은 그 모조품입니다. 경복궁에 있는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이 천문도는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그래서 그 탁본만 전해온 거를 이 태조 4년에 다시 돌에 새겨서 세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탁본이 전해졌는데, 종이만 전해졌는데 그 종이를 보고 태조 4년에 다시 세웠다 이겁니다. 그 왜 태조가 왜 세웠을까요? 태조 4년이면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과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늘이 인정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다시 새김으로써 조선 왕조가 정통성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도 원본은 고구려 것이다. 근데 탁본만 전해져서 그걸 다시 세웠다. 이겁니다. 평양성에 있었다, 원래. 자, 여기서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 평양이 북한 평양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평양이 어딘지는 지금 굉장히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왜? 평양이란 말이 뭐 특별한 곳이 아니다. 평평하고 넓은 땅이다. 그런 보통 명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동강이라고만 써 있었으면은 게임 오버인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원래 평양성에 있다가 강에 빠졌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평양이라고 믿어지는 그 유적지 뭐 중국에 있는 데나 이런 데 가서 그 근처 강을 탐사해서 만일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건지면은 그거는 로제타 스톤 뭐 못지않은 세계적인 대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생전 과연 그런 일이 있을지 걱정되네요. 반드시 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고구려 그 본이 햇빛을 봐야 합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심원이 하나 가운데 크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구의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삐딱하게 있는 원이 하나 또 큰 게 있어요. 이게 황도입니다. 벌써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고등학교 지구과학 천문학 분야에서 학생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분야가 저는 황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최근 것을 누가 이 천문 계산을 했느냐? 류방택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네, 류방택은 고려말 천문대장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때 이분 호가 이제 금원인데 금원 류방택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이번 초상화를 복원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 얼굴 쪽 그림의 최고 권위자 조용진 박사님과 연이 닿았습니다. 이 조용진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교황께서 우리나라 방문하셨을 적에 동양화로 그 교황님 초상을 그려서 드린 분입니다. 그분께서 서령류 씨, 서산류 씨 후손들, 유방택의 후손들 몇백 명의 얼굴을 재서
얼굴에 몇백 군데를 재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통점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방택의 초상을 이렇게 복원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놀랍죠? 동양화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근육이 다 살아있습니다. 서양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용진 박사님께서 복원한 유방택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제 방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하도 얼굴이 엄하셔갖고 제가 무슨 게으름을 떨고 할 때는 저를 혼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홍살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절에는 홍살문이 없다네요. 근데 이 계룡산에는 홍살문이 있습니다. 홍살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혼들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저 안에 남매탑 올라가는 그 계단에 있었는데 이걸 다 새 거로 바꾸고 자리를 이렇게 옮겼네요. 전 뭐 많이 와봐서 알죠. 예. 이 안에 누가 모셔져 있느냐? 뭐 사육신부터 다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천문학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삼은각이에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삼은각에 갈 겁니다. 그 고려 충신 중에 호가 은으로 끝나는 사람 세 분이 모셔놓은 데가 삼은각인데 그게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이 세 분입니다. 삼은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효시가 된 사람이 바로 고려 말 천문학자 류방택입니다. 서산 류씨예요. 서령 류씨도 뭐 같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류방택이라는 분이 조선에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 석각에 결정적 도움을 준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이제 쿠데타를 하고 고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조선 건국이 정당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이제 하늘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신하가 그 고구려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탁본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뛸 듯이 기뻐하며 야 이거 빨리 돌에 새기자. 예, 그때 탁본밖에 없으니까 이제 돌에 새긴 겁니다. 아, 물소리가 참 좋네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이 1000년이면 별자리가 바뀌어요. 조금씩 돌아갑니다. 세차운동 때문에. 고구려 거니까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없어. 찾다 보니까 류방택이 이제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근데 류방택은 충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고려의 신하인데 조선 그 건국을 정당화하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아마 처음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멸문지하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이제 이성계 세력이. 그러니까 거기서 타협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 아들들은 그럼 조선의 신하로 임용해줘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그 태조 4년 1395년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다시 세우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일이 끝나자마자 류방택이 서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충청도 땅에서 제일 명산이 어디입니까? 여기 계룡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반성문을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새 고려 신하 사문한테. 그래서 나는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내 초상화도 안 남기고 무덤의 비석도 안 남기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그 정도면 충분히 절개를 지켰다.
그렇게 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류방택은 약속을 지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없앱니다. 서산에 금원 류방택 기념사업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뭐 정부 기관도 아니고 서산시청 기관도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모여서 류방택 선생을 기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방택은 계룡산에 와서 이제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반성문 제출 대상이 사문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목은 이색, 야은 길재, 포은 정몽주, 호가 은으로 끝나는 이 세 분한테 반성문을 제출한 겁니다. 그게 효시가 돼서 여기 사문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사문각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가면요, 그 동학사보다 사문각이 앞에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진 건물 빼면은 원래는 사문각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홍살문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남매탑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남매탑 올라가는 계단 여기 그 앞에 여기에 홍살문이 원래 있었는데 그 입구로 더 전진 배치되금 된 겁니다. 지금 여기 공사 중인가 보네요. 뭐 다 지금 파헤쳐놔서 여기 안내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학 3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숭모전, 사문각, 동계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예, 저는 오늘 뭐 유튜브에 여행에 관해서 소개한 거 좋은 거 많으니까 저는 오늘 사문각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기 왼쪽에 사문각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사문각이 목은, 야은, 포은 세 분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당이 만들어진 그 동기는 바로 금원 류방택 천문학자님 때문입니다. 사문각 중건 기념비가 있네요. 중간에 한번 다시 졌군요. 단기 4302년에 중수했으니까 2333을 빼면 1969년이네요. 아, 오래됐네요. 뭐 중수한 지 50년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잘 알기도 하니까 우리 민족의 그 영성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산, 우리 계룡산을 이구석 저구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사실 국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도의 대표적인 대동여 지도는 뭐 다 아는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8글자를 정확히 대는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이 어쨌든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탕에 지금 깔린 이 별자리가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 국보 228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것이 혼천시계 위에 놓여있던 혼천의입니다. 그 혼천시계 자체가 국보 230호죠. 이것이 우리 보현산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입니다. 아마 이게 뭔지 국민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그 10,000원짜리 뒷면은 아주 훌륭한 천문 박물관입니다. 10,000원짜리 확대해 보시면 혼천이 톱니바퀴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북두칠성 끝에서 두 번째 별은 2개입니다.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별을 개양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선덕여왕이라는 TV 연설극에서 그 쌍둥이 공주가 요 개양성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연출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보현산에 있는 1.8m 망원경입니다. 바로 요 모습이 바로 저 만원짜리 지폐에 들어간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보현산 천문대 풍경입니다. 이쪽 남쪽은 영천시고요. 북쪽은 청송군입니다. 청송군과 영천시 사이에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천체망원경, 그러니까 광학 천체망원경은 이 보현산 1.8m 망원경입니다. 네, 참 속상하죠. 세계 한 100등짜리입니다. 다행히 제가 이 유튜버 제일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곧 세계에서 가장 큰 25m 망원경을 미국, 호주 같은 나라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몇 년 뒤면 아마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